통계적 추정은 약간 복습.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그죠? 통계적 추정은 이제 복습. 그럼 그걸 가지고 오늘 목표는 모평균의 추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통계적 추정을 잠깐 다시 보면 지금은 이제 추정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모집단이 있다 그랬지. 내가 관심의 대상, 그쵸?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했을 때는 A라는 고등학교, 그다음 뭐 우리 과목이 수학이니까 영어 성적, 영어 성적, A라는 고등학교의 영어 성적.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300명? 200명이라고 그랬나? 200명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확률 변수가 x고, 확률 변수 x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이제 분포가 돼 있겠죠. x1은 몇 점, x2는 2. 그래서 200명은 몇 점 이렇게. 그치? 그래서 200명의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 얘의 평균은 우리 모평균이라 그랬고요. 얘의 분산을 모분산이라 그랬어요. 그쵸? 요거를 지금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임의 추출을 해서 이게 추출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표본 집단을 하나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한 20명, 그렇죠? 20명의 표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20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확률 변수는 x고, 그 학생 x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학생은 몇 점, 두 번째 학생은 몇 점, 그래서 20번째 학생은 몇 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표본 분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 이 표본 평균을 우리는 이제 x, 예를 들어서 우리는 3반이라고 그랬지, 예시에서. 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걸로 이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3반의 평균 이렇게. 그래서 위에다 발을 붙이면 평균이라고 보통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이고 이것도 평균이고 평균에 기호가 많은 거지. 그러면 이런 것도 평균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호 쓰지 말고 이 기호만 씁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표본의 이제 분산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3반의 분산도. 이 둘의 관계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누가 뽑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얼마큼 대표성을 띠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무작위로 뽑으면 임의적으로도 잘 대표성을 띌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린 뭐를 할 거냐면 우리는 또 다른 집단 하나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얘 집단이 이름이 좀 웃겨. 표본 집단의 집단이에요. 표본 평균의 집단. 처음 설명하는 것처럼 좀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표본 평균의 집단이라는 것은 이름이 왜 붙었는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여기는 일단 예시로 20명씩이니까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반이 있고 2반이 있고 3반이 있고 해서 10반까지가 있어요. 여기 3반이 있고. 그럼 이 표본들 중에서 한 반을 뽑은 거잖아, 그치? 한 반을 뽑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들 중에 한 대상을 선택한 것과 같아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정규 분포 문제 풀 때 어떤 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면 거기서 누구를 뽑았을 때 걔가 어디에 속할 확률 이렇게 구했잖아, 그치? 기억나죠? 정규 분포 문제가 그래. 그러니까 정규 분포 문제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값이, 그 사람의 확률 변수 값이 몇 점, 뭐 어떤 P라고 하나? P라는 값보다 T라는 값보다 큰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한 사람의 대상은 이 구성원 한 명을 뽑은 거지.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 2의 제곱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뽑은 사람이 52보다 큰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한 사람의 대상에 대한 질문.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20개를 뽑았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잡아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게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집단을 만들면 이 새로운 집단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 정규 분포에 속하는 하나의 대상처럼 볼 수 있어. 정확하게 정규 분포 문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집단을 만든 거고 이 집단에는 20명씩 이루어져 있지. 근데 우리는 한 대상은 반드시 값을 몇 개 가져야 돼? 하나 가져야 돼. 하나 가져야 돼.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의 값이 하나일 때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집단의 20명의 값을 하나로 표현해야 돼. 얘를 하나의 대상, 1반이 하나의 대상, 2반이 하나의 대상, 3반이 하나의 대상, 10반이 하나의 대상이 되니까 이 각각의 하나의 값을 구하려면 결국은 얘네들 제일 좋은 방법이 표현하는 확률 변수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 1반의 평균값, 2반의 평균값, 3반의 평균값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반, 그러니까 10반의 평균값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3반이라는 애는 20명이 아니라 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값도 하나의 값을 갖는. 그럼 이렇게 갖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한 대상을 뽑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표본 집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x3 바라는 하나의 값을 갖는 대상이 될 거고 이 대상이 얘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 어딘가에 속할 확률을 구해낼 수 있게 되네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모평균의 추정에서 쓰일 거야. 그럼 지금은 모평균의 추정까지는 아니고 이 표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정리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는 200명의 학생을 20명씩 뽑으면 10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복원 추출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뽑은 사람을 또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뽑을 때마다 200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 그리고 20명을 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 추출 같은 건데 순서에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 돼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중복 조합이 돼요. 선생님이 중복 조합처럼 풀지는 않았는데 중복 조합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로 사실은 풀어야 되는데 그냥 중복 순열처럼 생각해서 한 번 뽑을 때마다 20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그리고 그 중에 20개 제곱을 하는 이거 엄청나게 많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개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표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모집단이고 이게 그래서 확률 변수가 각 반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표본의 평균 값을 확률 변수로 갖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집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름도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얘 평균은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집단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야. 되기 전에 표본 평균의 집단의 평균 되게 힘듭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이런 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로 하면 여기가 표본 모집단이 생기면 여기는 표본 평균의 집단이 되고 여기는 하나의 표본 평균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나의 표본 집단 이렇게 한 표본 집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를 나타내고 여기 평균으로 하고 여기 분산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그쵸? 이 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표본 집단의 평균은 어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놓을 거야. 선생님 이렇게 많이 뽑은 것들의 평균을 구해도 그럴까요? 사실 많이 뽑아도 평균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집단, 이 1반부터 10반까지의 평균을 다 내보면 누구의 평균과 같아? 전체 집단,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죠. 그쵸?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지면 여러 번 속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대상으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균값은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 분산값이 이렇다고 할 때 실제 누구랑 같다? 얘가 표본 집단의 분산이 원래 S라고 쓰는데 S라고 안 쓰고 여기도 그냥 얼추 얘랑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의 모집단의 성적 분포를 보면 빵점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봤을 때 한 표본 집단의 3반의 분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표본 평균의 집단의 분산 여기가 평균이 50점이 나왔으면 대부분 다 50점 근처에 있겠지. 그래서 빵점엔 1반의 평균이 빵점, 2반의 평균이 빵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100점도 안 나와요. 그죠?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급격하게 이렇게 생길 거예요. 즉 분산이 이게 표준 편차인데 이 표준 편차가 훨씬 어떻게 됐어? 작아졌어요. 뭐 얼마큼 작아져? 뽑은 수에 비례해서 작아진다. 알겠어요? 뽑은 수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았다고 생각해봐. 여기 200명이 있는데 한 명만 뽑았어. 그럼 반이 몇 반 만들어져? 200반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럼 200반이 만들어진 건 결국 모집단을 하는 거랑 어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뽑으면 분산이 똑같은 거야. 분산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n에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써. 이렇게 된다 그랬죠. 맞죠? 여기까지 기억하죠?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거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가 표를 좀 더 그려볼게요. 여기에 확률 변수를 따지면 얘는 모집단은 일반적으로 한 명 한 명 대상이지. 한 명 한 명이 대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X예요. Z는 언제 쓰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을 때만 쓰는 거야, 알았죠? X. 여기도 대상, 표본 집단의 대상도 20명을 뽑았으면 20명에 대해서 조사할 때 대상이 한 명 한 명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X예요. 그런데 표본 평균의 집단은 한 대상이 집단이지. 그래서 얘네들의 값을 무슨 값을 갖겠다 그랬지? 평균 값을 갖는다 그랬지, 그지? 한 집단, 20명의 이 집단의 값을 뭐로 선택하겠다고? 하나의 값, 어떤 값? 이 반의 평균 값. 따라서 여기는 확률 변수가 X바가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확실하게 합시다. 원래 얘가 정규 분포가 안 이루어도 상관이 없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안 이루어도 표본 평균의 집단은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 왜냐면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냥 여기는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여기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확률 변수를 x로 쓰니까 여기 평균은 m이고 그 다음에 v,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시그마라고 씁시다. 여기다가 분산은 여기다 시그마라고 씁시다. 이 물결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확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정규 분포는 평균은 누구냐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m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요. 알겠죠? 여기 정규 분포는 어떻게 따르냐면 여기 정규 분포는 3반의 평균이기 때문에 x 3반의 평균이
정규 분포의 평균값이고 여기는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이렇게.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뭐냐면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추정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알고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봐. 추정을 할 건데 모평균의 추정을 할 건데 얘를 추정하는 건데 평균이 얘랑 같으니까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선회에서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걸 추정하는 게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펜이 잘 보일지 모르겠다. 요 박스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노란색을 좋아해서 쓴다기보다 잘 보여서 쓰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집단에서 한 표본을 선택했을 때, 그치? 선택했을 때 이 한 표본 이 한 표본이 표본 평균의 집단 어딘가에 위치할 확률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정규분포 문제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한 건데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의 한 x를 선택했을 때, 그쵸? 이 xk라고 합시다. xk를 선택했을 때 이 xk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뭐 할 확률을 구했었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요번에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표본 평균의 집단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치? 이걸 따르는 이 대상 중에서 한 누구를 x바를 선택했을 때, 즉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를 다 선택했을 때 누군가를 요 안에 들어갈 확률 뭐 이런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요 안에 들어갈 확률 이 x바가 x바 k라고 할까? x바 k가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을 우린 이제 선택했을 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모평균의 추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모평균의 추정을 할 거예요. 모평균의 추정도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눌 거야.
먼저 추정이 아니라 요거를 먼저 구해보고 마치 이거를 알고 있을 때 1번은 알고 있을 때 어떤 x바 k가 어딘가 있을 확률. 요게 이제 1번이에요. 알겠죠? 지금 한 표본이라는 거 알겠죠? 왜 표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n이 나왔고 또 뭐가 나왔어? x? 바가 나왔잖아. 바가 나왔잖아.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한 표본이라는 뜻이에요. 표본이 나오면 뭐가 어떤 단어가 같이 나오냐면 추출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알겠어요? 20명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하나의 표본을 추출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걔네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표본 평균의 집단의 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 들어봐. 모집단에서 20명을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이 모집단하고 얘의 관계를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지. 20명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 많은 표본들, 표본 평균의 집단들에서 한 표본을 대상을 뽑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로 봐야 되고 얘를 이루고 있는 표본들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문제를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처음에 할 거고 두 번째. 그럼 이제 이번에 모르고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느낌이 와요? 자, 어떤 A를 알고 그 A를 알고 있을 때 B가 속할 확률을 구하다가 그게 끝나면 그러면 요번엔 B를 아는데 A를 몰랐을 때 그럼 이 A가 어딘가에 놓였을 거꾸로 되는 상황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이게 진짜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 내용은 좀 복잡하긴 한데 문제도 별로 까다롭지 않고 암기 몇 개만 하면 모든 게 해피하게 끝나요. 선생님이 좀 혹시나 실수할까봐 책을 좀 꺼내면서 내용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적절한 예시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이 예시를 통해서 일반화 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그래 25 n이 25고 분산이 5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정규분포라서 이 정규분포를 싹 바꿔보면 결국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야? n이 25인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목표가 모집단에 표준 편차가 뭐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평균 아이고 n이 25고 평균도 25네. 이게 똑같아서 다 썼죠? 다 썼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50이라 그랬으면 평균이 50인 거지? 그쵸? 여기 n은 25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 n분의 이건데 n이 25라서 25 쓴 거예요. 선생님이 미안하게 얘랑 값을 같이 써가지고 어디서 온 25인지 헷갈릴 것 같아. 그쵸? 요번에는 얘는 이렇게 보는 거지. m이 25고 표준 편차가 얼마? 새로운 표준 편차가 얼마? 1이지 1. 1인. 1인. 요 m은 여기서 가져온 거야. 50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에 가져온 뭐야? 표본 평균의 집단이에요. 따로 이해하자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집단하고 이런 거에서 여기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이걸 항상 쓸 필요는 없어. 이거랑 이건 이제 아마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건 항상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여기 모집단, 그다음에 표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사이에 가운데 뭘 만드는 거야? 표본 평균의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도 항상 얘랑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 거고 거기서 모집단에서 얼마를 추출한 거야? n 25명을 추출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난 요거를 만들어서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가 1인 새로운 표본 평균의 집단으로 보겠다. 여기서 하나의 대상을 뽑은 거죠. 그죠? 그 평균이 대상이 저기 들어갈 확률이니까 저걸 이제 풀려면 Z로 바꾸면 되죠. Z로 바꾸면 돼요. P. 그런데 Z로 바꿀 때도 이식을 얘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식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냥. 이식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Z로 만들어주려면 X바에서 누구를 빼냐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는 누구야?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 루트 25분의 5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바로 Z로 바꾸기 위한 값은 X바 마이너스 평균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요걸 계산했더니 1이라서 그냥 1이라고 본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부터 여기서 25를 빼면 1이고 1로 나눠주니까 1이 되겠죠? 이 확률이 되는 거고 얘의 확률은 마이너스 2부터 Z가 1일 때 확률로 바뀌죠. 그러면 0.2를 여기를 예를 들어서 0.48로 하고 2를 0.34로 합시다. 그럼 두 개 더하는 거죠,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인데 이건 1까지 더하고 2까지 더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2까지 더한 값이 0.48, 1까지 더한 게 0.34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딱 해보면 값이 0.78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썼어? 자, 여기가 중요해. 이걸 이제 해석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T라고 쓰자. 마이너스 2 미안해. 어떤 건지 알겠죠? 이거 보이죠? 요거 쓰면 돼. 요거. 이 밑에 좀 정확하게 씁시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써줄게. 했을 때 여기다 같이 써줄게. 그림도 그려볼까? 이게 약간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썼어요. 이해해줘요. 여기가 25, 그다음에 여기가 마인 23, 여기가 26.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풀었다. 확률로 풀었다. 어떤 대상을 속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확률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기 값을 구해왔잖아. 그지? 0.8이라고 구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82% 확률로 이 안에 있을 거야. 아무렇게나 뽑아도 이 안에 속할 확률이 얼마라고? 82%. 그러니까 100번 하면 82번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수학적 확률, 그지? 18%의 확률로 바깥에 있을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이 확률에 대한 이 확률값에 대한 해석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썼어? 썼어? 미안해. 내가 쓰고 지우려고 했는데 다시 써줄게. 썼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 그지? 요건 좀 이따 하자. 이거 이렇게 지워야겠어. 그러면 아예 이걸 Z로 바꿨다고 해보자. 어떤 상황을 좀 바꿔서 이제 일반화 시킬 거예요. 일반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가 그쵸? 그러면 확률 변수가 누구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 확률 변수가 뭐라고? X 바가 되는 거죠? X 바가 어떤 X 바 제로와 X 바 원 사이에 있을 확률. 이죠? 이게 대칭이라고 합시다. 이걸 대칭적으로 봅시다. 이걸 대칭으로 봐. 요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냥 그래 라고 넘어가면 돼.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 확률을 Z로 바꿨더니 어떤 Z 마이너스 Z 제로에서 Z 제로 사이에 있어요. 확률이 즉 요 확률이 얼마가 나오고 싶은 거냐면 0.95 또는 0.99가 나오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0.95 또는 0.99가 나오고 싶은 거야. 이게 뭐야? 몇 프로다? 95%야. 95%만 나오면
95%만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대상을 뽑았을 때 95% 확률로 뽑힐 거야. 이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 값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건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2로 나누면 0.495가 되고요. 요거는 0.495가 되나? 이게 495가 맞나? 헷갈려. 475. 여기가 475가 될 거야. 맞을 거야? 여기가 495가 될 거야. 49, 49 하면 8, 40, 98 나오죠, 그죠? 99 나와. 절반이 그지? 절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왜냐면 이거 표준 전기분법 표현은 항상 절반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반. 0.475가 나오는 값을 하나 구해보고 0.495가 나오는 값을 하나 구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이 z-값이 z0가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 왜 이러냐? 기억이 안 나네. 이럴 수가 쪽팔리네. 1.96. 1.96. 이렇게 구해져요. ZZ 이게 1.96이면 몇 프로? 95%. 2.58이면 99%가 돼요. 요거는 좀 암기는 하는데 아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걸 바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예시로 0.95 그러니까 95%가 되려면 이 x1에서 x바1에서 얼마를 빼냐면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얼마로 나눠주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그게 1.9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와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보자. 요 예시에서. 그럼 내가 여기서 얼마를 뽑았으면 될까, 양쪽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바 제로 1이라고 하고 x바 1에서 평균이 얼마야? 25죠. 25를 빼고 그 다음에 루트 n이 25고 루트 n이 루트 25고 시그마가 5잖아. 그지? 요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1.96이 나오면 95%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바 값을 구해볼 수, 그러니까 이게 z가 되는 거니까 x바 값, x1 값을 구할 수 있죠. 여기가 1이니까 x1 반은 얼마냐면 1.96에 1 곱하니까 1.96이죠. 거기다가 25를 더하니까 26.96이 돼요. 됐죠? x0는 얼마냐면 x0 여기서 선생님이 쓰는 x0 여기 x0 요쪽에 요쪽 값은 얼마냐면 23에서 23을 뺀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x0라고 놓으면 x바 제로라고 놓으면 x바 제로는 얼마냐면 똑같은데 여기가 1.96이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1.96이면 여기는 그렇죠.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58하고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대칭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걸 구해보면 얼마냐면 이게 마이너스 1.96이니까 25 빼기 1.96이 돼서 23.0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동훈이 이해 안 돼? 어디 이해 안 돼? 다시 봐. 요 문제까지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가자. 일반화 시키려고 그래.
일반화시키는 건 임의의 작업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느 사이에 아까는 23부터 26 사이라 그랬지, 그지? 근데 이번에 그냥 x 제로가 어떤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봤어. 그랬는데 그 값이 그러면 반드시 표준 정규 분포표로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 식으로. 이 식으로 z로 바꿨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z0가 나왔고 대칭으로 잡았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z0가 나왔어. 그래서 이 값을 내가 그냥 이걸 정해보자고. 한 0.95가 나오고 싶어. 이걸 값을 알면 얼마인지 딱 구하는데 요번에는 이건 몰라. 근데 0.95가 나오는 값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 알겠어요? 그래서 0.95가 나오는 값이 되려면 양쪽 더해서 0.95니까 절반은 얼마냐면 0.475죠. 여러분 지금 책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책이 없어서 그런데 이 뒤에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 있다 그랬잖아. 따라붙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거기서 실제로 찾아보면 0.475가 나오는 값이 1.96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1.96이면 0.475 즉 95%가 되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죠. 99%를 만들고 싶으면 Z값이 얼마가 돼야 돼? 2.58이 되면 된다. 2.58이 되면 0.495가 돼서 양쪽 더하면 9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1.96만 나와주면 95%라고 할 수 있겠네. 2.58만 나오면 99%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런 거잖아. 그러면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보자. 이 문제를 23에서 26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두 개의 값을 했을 때 95가 나오게 하는 값을 찾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얘가 95가 나오려면 Z로 바꿨을 때 1.96이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Z로 바꾸는 식에서 1.96이 나오는 값을 찾았더니 26.96이에요. 마이너스 1.96이 나오려면 23.04예요. 그죠?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지. 미안, 여기 지울게. 만약에 이런 걸 따를 때 P 23.04보다 X바가 크고 26.9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구하면 볼 거 없이 얘는 몇 프로가 나온다고? 그렇죠. 0.95가 나와서 95% 이렇게 된다고요. Z값을 계산해보면 딱 나와. 25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러면 1.96인데 1.96으로 딱 나눠주면 1로 나눠주면 1.96이 딱 되고 얘는 25를 빼면 마이너스 1.96인데 1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96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쪽의 표를 찾아보면 이쪽이 0.475, 0.475니까 더하면 0.95가 돼요. 그럼 95%.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어떤 하나의 값을 선택하면 거의 95% 확률로 이 안에 있는 거죠. 알겠어요? 평균이 25고 이런 분산을 따르는 정규분포의 어떤 덩어리가 있어. 거기서 너희가 아무렇게나 하나를 딱 뽑아도 100번을 뽑아도 95번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5번은 이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2.58로 뽑으면 100번을 뽑았을 때 99번은 그 안에 있다고. 한 번은 바깥에 있겠지.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됐죠? 지울게요. 지워. 자, 이제 요식을 하나 씁시다. 95%. 그렇죠? 자, 이제는 이 정규분포를 몰라. 근데 이 m도 모르고 이것도 모른다. 이거 사실 얘를 모르는 거야. 얘를 모를 때 모르는 값을 내가 동그라미를 쳐주면 얘를 지금
평균만 모르는 거야. 얘는 아는 거야. 얘는 알아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면 하나를 탁 뽑았어. 하나를 딱 뽑았을 때 어디 보자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어디 보자. 잠깐만. 하나를 딱 뽑았을 때 그 뽑은 대상이 잠깐만. 요거 푼 거예요.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 넘겨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도 이제 같이 하나 쓰세요. 여기다가 x1바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 마이너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기 n. 알겠어요? 자, 이 하나를 뽑았어. 대상 하나를 뽑았더니 그 하나의 평균은 알아. 얘도 이제 아는 값이야. 얘도 아는 값이야. 그럼 이건 볼 거 없이 항상 얼마가 나와? 1.96에 맞췄으니까 그렇죠. 95%. 0.95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봐.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알아 몰라? 얘는 몰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여기서 Z를 바꿀 때 여기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m에서 자 Z로 바꾸려면 평균을 빼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죠. 나누면 딱 얼마 나와? 1.96이 나와. 여기서 이거 풀었으니까 이게 다시 나오겠지. 그래서 1.96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Z로 바꾸면 무조건 1.96이 나오기 때문에 1.96에 대한 우린 정보는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0.9. 95%. 자, 그러면 봐. 요 안에서 봐. 내가 하나 뽑은 이 X바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확률이 몇 프로라고? 95%입니다. 맞죠? 맞아요.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일단 M 쓸까? 요 안에 X바를 뽑았을 확률이 95%라고 했죠?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해서 미안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 X바가 안에 있을 확률이 95%의 확률로 이 안에서 존재했겠지, 그치? 근데 난 지금 누구를 알아? 너는 아는 값이야. 아는 값을 선생님이 노란색 동그라미 얘 아는 값이야. 왜? 한 표본을 뽑아서 평균 구할 수 있어.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평균을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는 상황. 그 다음에 X바는 어떤 X바? K는 알고 있어.
그럼 이게 아는 값이지? 당연히 루트 n분의 시그마도 알아야 돼요. 표본이 몇 개인지는 당연히 알겠지. 개수 세면 되잖아, 그치? 표본이 하나 있으니까. 한 표본이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알겠지. 그리고 표본의 정이 안 되면 표본의 분산값을 구하면 모분산이랑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다 아는 값이야. 모르는 값이 누구냐면 모르는 값을 빨간색으로 하면 m이죠. 얘가 바로 모르는 값이야. 얘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거부터 풀어보자. m은 x바에서 1.9 요거 빼면 되죠? 그거보다 작죠? 네, 그거보다 크죠? 그러니까 m은 어떻게 되냐면 x바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뽑은 것보다는 크겠죠? 요걸 풀어보자.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럼 x바에서 이거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지? 그래서 x바에서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요 사이에 있다. 몇 프로 확률로? 95%. 이거를 해석해보자. x바는 아는가 모르는가? 아는가. 한 표본의 x바는 한 표본의 평균이에요. 조사했어. 그러니까 알지. 20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13이야. 그럼 13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대상의 개수가 100개야. 100개 알고 있는 거지. 100개에 대해서 표본 분산 구해봤더니 뭐 10이야.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x바가 주어질 때 95% 확률로 m은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아, n 값은 이거 사이에 모르는 값이 있겠구나. 평균은 이 사이에 있겠구나. 뭘 통해서 알았어? 얘를 통해서. m 값을 지금 추정하고 있지? 이게 추정이에요. 평균의 추정.